이번 주제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영화 제목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누구 머릿속?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3일이었죠. 신년사를 통해서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희망을 피력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또 덕담도 했고요.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K자, 이 K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됐다. 이런 자랑도 했고요. 그런데요, 적대와 증오와 분열은 적대와 증오, 분열, 이건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덮어씌운 틀 아닙니까? 누가 분열시켰습니까, 국민을? 내 편, 네 편 가른 게 누굽니까? 예? 적폐청산이라 해가지고 긴 칼 높이 들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전부 그냥 내친 그 정권은 누구였습니까? 증오를 심어주고. 예? 저 사람들은 악이다. 이렇게 증오를 심어준 정권은 누구였습니까? 그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문 대통령이 지금은 아주 시침대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싹 자기들 한 일은 지워버린 겁니까? 예. 또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장이 아니라, 예? 이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 이겼으니까 진측을, 징벌,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에 이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자기는 이제 떠날 때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정권에 우리 정부가 했던 그간의 여러 가지 실적은 그걸 좀 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포장해서 좀 이어가다 그런 희망인 모양인데 지난 정부, 지난 직전 정부, 그전 정부까지 예? 그 대통령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예? 그 관계됐던 수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다 세웠던 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예? 단절은 누가 시켰습니까? 정부 대 정부의 단절은 누가 시켰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그 보수 정권은 단절시켜야지만 우리 진보 정권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진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지금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시침 딱 대고 나는 다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좋은 말만 이렇게 하면 예? 성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예? 임기가 끝나서 이임하실 분이 떠나실 분이 좀 더 진솔하게 예? 자신의 정부를 되돌아보고 또 더욱 진솔한 마음으로 앞으로 정부를 만들 사람들에게 예?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를 하고 이건 좋은데 이거 가만 보니까 자화자찬을 하면서 안 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도 아닌 말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분열과 증오 이게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예, 평가했죠. 지난 70년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4년 거의 5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근데 마치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재임하면서 아니면 진보 정권들 재임기에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그렇게 얹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말 하냐?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예? 누가 우리 국가의 발전을 헌신적으로 주도해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 없어요.
말을 안 해요. 차라리 이재명 후보는 다니면서 뭐 박정희 너 잘한 점도 본받겠다 뭐 누구 전두환이도 무슨 경제면에서는 잘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러고 다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서 아예 시침을 딱 떼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가지고요. 정말 뭘 잘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갈등 구조를 더 강고하게 만든 그겁니다. 국민 사이에 분열을 더 시키고, 예? 서로가 더 증오하도록 만들고, 예? 그 다음에 특히 뭡니까? 이 계층 간 갈등, 얼마나 그걸 더 심화시켜 놨습니까? 대기업 무조건 못 봐주겠다. 부자 돈 가진 사람도 무조건 못 봐주겠다. 그 마음껏 조롱하고 짓밟아도 된다. 그런 인식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뭐 소주성한다? 예? 소득 주도 성장한다면서 갑자기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놓고 말이죠. 그러면 누가 거기에 피해자가 됩니까?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돈 많은 대기업이 피해자가 됩니까? 결국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 죽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 잘했어 이러고. 근데 이번 신년사에 자랑할 때 K 무슨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K 방역 이야기를 이번에 쏙 뺐더라고요. 이제까지는 계속 K 방역을 자랑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K 방역 싹 뺐어. 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국민들 앞에 나날이 사과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지금 악화돼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러니까 그러면 아 코로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처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아예 쏙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문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런 지우개가 있는 거, 편한 지우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뭐냐면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입니다. 탈원전 정책. 그걸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한수원이 말이죠. 예? 한수원이 최근에 그 국회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 이제 아마 뭘 제출했냐면 전에 왜 2017년 6월에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 원자력 본부에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문 대통령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수원 입장이 어떠냐 물었더니 한수원이 이번에는 아주 그 문 대통령의 발언 그 대목 다 짚어가면서 예?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했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월성 1호기 그 조기 폐쇄 이거 관련해서 한수원이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하는 주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회사 아닙니까? 그 회사가 자기들 하는 주업을 폐쇄하는 그걸 말이죠. 예? 앞장서가지고 그걸 주도했지 않습니까?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충분한데도 대통령 입맛에 맞춰서 조기 폐쇄해야 된다고 이사회 결정하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수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도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거죠. 보니까 대통령이 그때 했던 말 다 예?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했던 말이. 우리 예? 이 국내 원전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 안정성, 경제성 등이 부각됐지만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된 것은 안전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제일 문제 삼았던 게 안전이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원전은 위험하다.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한수원이 이런 답을 지금 내놓은 거예요. 저는 대통령 시킨 대로 하다가 예? 그 다음에 국내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없도록 다중방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설비가 여러 개로 독립분산돼 설계상 안전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문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원전 여기에 대해서 공포심을 막 심어줬잖아요. 아니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값싸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고급의 전력을 예? 생산해가지고 공급하는 그 원자력을 무슨 한이 맺혔다고 그걸 그렇게 기어이 예? 폐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을 다 취소시키고 예? 심지어 말이죠.
공사 중이던 거 중단시키고 했잖아요. 이런 분이 북한 핵무기, 북한 핵개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지 그걸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핵무기가 현실적으로 위험합니까? 예? 이 원전이 위험합니까? 북한의 핵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거는 공격용이 아니다, 방어용이다 이런 식으로 변호해주고 다니면서 노무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랬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위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한사코 그거를 못 참아주겠다는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탈원전,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친북 정책. 국민들이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두고두고 책임을 따져야죠. 왜 이런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죠? 왜 이런 정책을 강제하게 됐는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손실을 끼쳤는지 이 점은 앞으로 계속 계산돼야 됩니다. 정권이 끝났다고 그걸로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은 분명히 따져야죠. 그 점에서 문 대통령 이임하시면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자기가 안 한 말을 한 것처럼 하고 한 것을 안 한 것처럼 슬쩍 해가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점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커스 주제들 제가 잡았던 주제들 다 소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